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풀고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풀었으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고 맞았을 때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문제 풀고 나서 확인하고 저장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죠. 우리 첫 번째 게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두 번째 게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문제를 같이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에서 2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4번부터 2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 목표 달성률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이 목표 달성률에 들어있는 그 값이 1 이상이면 좋음, 그리고 0.5 미만이면 나쁨,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 요걸 이제 우리 숫자 앞에다가 표시를 하래요. 그때 이런 숫자 값들은 100분율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표시 예를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만약에 1.1인 경우 그리고 나왔죠. 그러면 1 이상일 때는 앞에다가 이제 조음을 먼저 붙이고 그 뒤에 이제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숫자 값을 100분율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100분율을 봤을 때 소수점이 전혀 없죠. 그리고 0.5 미만일 때요. 지금 0일 때가 나왔죠. 만약에 실제 값이 0이다. 그 얘기는 우리 0.5 미만이라는 얘기니까 0.5 미만일 때는 나쁨 얘를 이제 붙이래요. 해서 나쁨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한 칸 띄고 그리고 0% 하고 이렇게 우리 100분율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좋음도 아니고 나쁨도 아니라면 그 외에는 보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숫자 값을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매크로 문제를 푸는 건데 바로 매크로를 켜서 이 문제를 바로 한 방에 풀면 좋겠지만 내가 이런 조건들을 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야지 매크로를 켜놓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해서 매크로 문제는 우리가 미리 이런 조건들을 보고 어떻게 작성할지 그걸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매크로를 켜서 바로바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1 이상이야, 0.5 미만이야,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만약에 서식을 지정할 때 만약에 색깔의 이름이 만약에 나왔다면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색깔 이름이요, 색 이름을 이제 쓰겠죠. 그리고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도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어떻게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색깔 이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만 나왔으니까 대괄호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1이요. 1 이상이야? 그거부터 이제 물어볼 거예요. 1 이상일 때는 앞에다가 조음, 요 글씨를 먼저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숫자를 이제 표시하는데 100분율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100분율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해서 1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1 이상일 때는 조음으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조음하고 그 100분율 그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이 있으니까 띄어쓰기 한 칸 해주고 요만큼을 띄어쓰기 한 것까지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데 100분율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0%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 이상일 때는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고 조건하고 표시 형식만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1 이상일 때가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0.5 미만이야? 이것도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대괄호를 묶어야 되니까 대괄호 묶어서 작다 0.5 하고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되죠. 0.5 미만일 때는 나쁨으로 표시하고 숫자는 이제 백분율로 표시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나쁨 한 칸 띄고 0%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나쁨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는 백분율로 표시가 되게 할 거니까 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외에는 보통이라는 그 글자를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백분율 형태로 표시가 되게 해줄 거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0%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0일 때 0%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줄 거라 전부 다 이제 0%, 0%, 0% 이렇게 이제 써 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1 이상일 때는 무조건 1 이상이면 1이라는 그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우리가 샵으로 표시해도 되겠죠.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거 요거처럼 이제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샵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도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샵을 붙이면 된다는데나 안 되더라. 왜? 0.5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실제 값이 이제 0일 수도 있잖아요. 0일 때는 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바꿔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도 우리가 지금 0%라고 썼지만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는 1 이상도 아니고 0.5보다 작지도 않다는 그 얘기죠. 해서 여기도 우리가 이제 샵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이제 0일 때 0% 이런 형태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전부 다 이제 0%를 쓰는 게 더 편하겠죠. 내가 이렇게 쓰려면 샵으로 어떤 걸 써야 되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하러 고민하냐고요. 굳이 고민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0%를 써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내가 이렇게 이제 정답을 쓰든 이렇게 이제 쓰든 어차피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전부 다 맞은 걸로 채점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막 섞어서 고민해가면서 섞어서 쓰지 말라는 그 얘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할지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작성을 한번 해봤으니까 매크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3에서 G4번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G3,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단추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우리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발 도구로 이제 이동을 해 주고요. 개발 도구에 우리 삽입이요.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 중에 첫 번째 요 단추라는 요 아이콘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 G3, 4번이요. 우리 G3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그 단추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쓰고 시작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서식 적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이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지금 이곳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곳에 떠 있다고요. 그러면 매크로가 아직 안 켜졌다 그 얘기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 아이콘이 기록 중지로 바뀌었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매크로가 이제 땅 하고 이제 켜지는 순간
우리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전부 다 매크로의 기록이 다 남아요.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딱 문제만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2의 4에서 2의 13번 영역에 그랬으니까 2의 4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2의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걸 이제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곳에 형식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대괄호 열어서 크거나 같다 1에서 1 이상이야 그 조건 이제 써주고요. 1 이상일 때는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0%요 형태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0.5 미만일 때요. 해서 또 조건 쓸 거니까 대괄호 열어서 작다 0.5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0.5 미만일 때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나쁨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표시 형식은 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이라고 표시해 주면 돼요.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보통일 때 또 뒤에다가 이제 백분율 형태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0%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제가 여기다 작성했던 거를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쭉쭉쭉 서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매크로와 아무 상관없는 빈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를 시켰더니 지금처럼 매크로를 또 기록할 수 있게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가 다 끝났고 그때 내가 만든 이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이 돼 버리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으로서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써놓고 비어있는 셀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목표 달성률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우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개발 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우리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6에서 G의 7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G의 6, 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단추를 이제 생성한 후에 텍스트를 우리 서식 해제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서식 해제 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해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우리 G의 6에서 G의 7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랬더니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해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매크로 이름 써주고 기록 단추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만 땅 하고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문제만 정확하게 딱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2의 4번 셀을 한번 찍어주고요. 2의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대로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서 우리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됐죠. 그때 우리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기록 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 기록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 단추에 대해서 텍스트 서식 해지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지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그 안에서 깜빡깜빡거리죠. 싹 다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네 글자만 써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도 다 끝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서식이 적용돼야 되고요. 서식 해제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다 해제가 됐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이제 1 이상이죠. 얘도 이제 1 이상이죠. 이 두 개 값 좀 보세요. 서식 적용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조음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서식 해제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우리 이제 0.5 미만일 때요. 0.5보다 작은 게 지금 여기 이제 하나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이요. 여기서 이제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제 나쁨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보통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곳에 이제 띄어쓰기 한 거 그거 정확하게 된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매크로 문제 푼 거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까지 싹 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저장해야죠. 그때 이 저장 아이콘을 여러 번, 3번 이상 누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저장 버튼을 한 번 누르다가 잘못 누르면 클릭이 안 된다고요. 근데 나는 누른다고 눌렀으니까 저장이 됐겠지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저장 아이콘, 요 아이콘을 3번 이상 여러 번 누르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차트는 반드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하래요. 만약에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이 차트를 가지고 동그라미 5번까지 싹 다 이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이 차트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정기 요금하고 단위별 공동 요금 이 두 가지만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계열을 수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을 이제 수정할 때는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메뉴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여기서 이제 해도 됩니다. 해서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범례 항목 계열하고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곳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전기 요금하고 단위별 공동 요금 요 두 가지만 표시하래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제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그 데이터들만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호수하고 전기요금하고 단위별 공동요금 이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표현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로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4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빠른 레이아웃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이제 레이아웃 1번이고요. 그 오른쪽 게 레이아웃 2번, 그 오른쪽 게 레이아웃 3번, 그 밑에 있는 게 우리 레이아웃 4번이요. 해서 네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가 이렇게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단위별 공동 요금이라는 그 계열이요. 그 계열은 지금 회색 막대기래요. 이 회색 막대기에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이 회색 막대기를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회색 막대기를 선택할 수가 없죠. 전기요금하고 단위별 공동요금의 이 숫자 값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회색 막대기가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회색 막대기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주황색 막대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중간에 보게 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특정 계열만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킬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 차트의 전체적인 그 차트 종류를 특정 차트로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단위별 공동요금 이 계열만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변경시킬 거라고요.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요걸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해서 각각 계열들마다 이렇게 차트의 종류를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단위별 공동요금 요금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시켜줬고 그때 문제에서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조축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생성이 되면서 우리 단위별 공동 요금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차트 제목을 추가시키래요. 우리 거는 차트 제목이 없죠. 그리고 기본 가로축 제목 이것도 추가를 시키래요. 우리 기본 가로축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제목이 없잖아요. 이런 제목들을 추가를 시켜서 C의 1번 셀과 B의 2번 셀 거기다가 연동을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추가를 시킬 때는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차트 제목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차트 위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이곳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특정 셀과 연동을 시킬 때는 는을 먼저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C의 1번 셀이요. C의 1번 셀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C의 1번 셀에 입력된 그 내용이 차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연동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가로축 제목 요것도 이제 추가 좀 시키자고요.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로 다시 들어갔고요. 축 제목 중에 기본 가로 축 제목 요거 이제 추가시키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본 가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생성이 됩니다. 그때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또 똑같이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얘는 B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킬 거니까 는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B의 2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엔터요. 엔터를 땅 하고 눌러줘야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없는데 그걸 이제 추가시킬 거죠. 해서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다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때 눈금선을 추가시킬 거니까 눈금선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기본 주 세로라는 거 지금 이 두 번째 있죠? 해서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로 눈금선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래요. 우리는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이 범례 위치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한번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맨 밑에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범례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범례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위쪽에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창은 이제 다 설정했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하고 그림자를 안쪽 가운데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 차트 영역이에요.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테두리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러 가지가 쭉 뜨는데 그때 둥근 모서리 요거 이제 설정할 거죠. 그래서 둥근 모서리 맨 밑에 있으니까 요것만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이제 설정할 건데 그림자는 우리 여기 두 번째 요 효과에 들어가면 있어요. 효과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뜨는데 우리는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죠. 해서 그림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요. 미리 설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고 그리고 안쪽 가운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안쪽이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가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안쪽 가운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5번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수정을 다 했으면 내가 수정한 이 차트와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를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이제 제목은 맞는지 범례가 이렇게 표시되면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제목도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세로축 그리고 보조축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표시된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간 눈금선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묶은 세로막 대형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내가 문제를 풀지 않았어도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도 확인해 주고 그림자가 들어간 것도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우리 문제를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니까 또 저장 요 아이콘 여러 번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저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고요. 표 2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성적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있네요.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성적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보였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등록 얘를 이제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로 이동을 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디자인 모드라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 얘를 한번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단추요. 이 단추를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하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때 우리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해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CMD 성적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 성적 등록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성적 등록이라는 커맨드 버튼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학원생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점 찍어주고 쇼하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도구 몸에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아까 우리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은 거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추요. 이 단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화면상에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를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뒤에 문제 보니까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수강 과목이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강 과목 CMB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CMB가 콤보요. 콤보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수강 과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수강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콤보 상자가 있죠. 이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콤보 상자 목록에는 지금 제2의 5번부터 제2의 13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제2의 5번부터 제2의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2의 5번이 지금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데이터요.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이 콤보 상자 목록에 표시가 되게 하래요. 지금은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내용도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메뉴 중에 도구 몸 중에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되돌아왔죠. 그때 지금 이 문제는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학원생 성적이다 라고 해서 폼 이름이 이곳에 있죠. 이 폼 이름 요거 한번 선택해 주고요. 폼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할 거니까 폼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이곳에 뜬 거 보면 유저 폼 클릭하고 떴죠. 우리는 이 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작성할 거예요. 지금 요 맨 위에 보면 유저 폼이라고 되어 있고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서 얘를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사용자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코드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그 콤보 상자의 컨트롤 명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죠. 써져 있으니까 그 컨트롤 명이요. CMB 수강 과목이요. 수강 과목이라는 곳에 우리 행 원본 목록에 이제 어떤 특정 내용이 이제 표시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로우 소스를 이제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로우 소스는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제 제시한 것처럼 제2의 5번이요. 제2의 5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13번 그 영역의 값이 표시되게 그렇게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요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도구 모음에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단추를 이제 클릭해서 폼을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단추 위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고, 그때 콤보 상자가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요 콤보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우리 엑셀에 들어있던 이 영역의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 전부 다 이제 목록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우리 등록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폼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등록이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는 그런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폼에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입력을 싹 다 해놓고 등록 단추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우리 표 1번에 마지막 행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행이 지금 5행이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입력한 그 내용은 이제 6행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만약에 6행에 어떤 특정 사람의 데이터가 쭉쭉쭉 만약에 들어 있었다면 내가 폼에 입력한 그 내용은 이제 7행에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입력행을 구할 때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셀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그 셀은 우리 이 표가 시작하는 거는 성명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지만 요 성명이라는 이 제목 바로 위에 보니까 표 1이다 수강생 성적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 제목이랑 성명이라는 이 제목이랑 서로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줘야 돼요. 만약에 요 표 1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요. 이 표랑 이 제목이랑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B의 4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제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도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취급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B의 3번 셀의 기준에서 입력행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입력행부터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주얼 베이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폼에 등록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폼에 보게 되면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등록 클릭하고 이렇게 떠요. 이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니까 입력행은 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B의 3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row 하고 이렇게 쓰고 그 뒤에 더하기 열어주고요. 또 B의 3번 셀이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current region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urrent region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rows count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썼는데 이 코드 엑셀이랑 비교해 가면서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지금처럼 코드를 이렇게 썼는데 앞에서 쓴 거, 이거 더하기 뒤에서 쓴 거, 요거 이제 계산해서 이 값을 이제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써준 거죠. 그때 여기서 이제 B의 3번 셀이요. B의 3번 셀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고 이 셀에 .row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이 셀에 이제 행 번호는 이제 3행이죠. 해서 요 앞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3하고 나올 거고요. 중간에 이제 더하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표시해 주고 그 뒤에 보면 B의 3번 셀 .current region이라고 썼어요. 얘가 우리 B의 3번 셀과 인접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요.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만큼 범위에 로우즈 카운트 행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표 1이다 하고 써져 있는 거 얘가 이제 첫 번째 행이 될 거고 성명이 이제 두 번째 행이 될 거고요. 홍길동이 이제 3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이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요 뒤에서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3 더하기 3하게 되면 이제 6이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 6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 폼에 입력한 그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엑셀에 이제 입력이 될 때 6행, 요 위치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입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싹 다 이제 구해 준 거예요. 만약에 6행에도 만약에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 있다면 B의 3번 점 row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3하고 나올 거고요. B의 3번 점 우리 current region rows count 여기서는 B의 3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행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뒤에서 나오는 그 결값은 이제 4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제 3이 나올 거고 3 더하기 4를 해주면 이제 7이 될 거고 그 7을 입력행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입력행은 이제 7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제 등록 단추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7행에 새로운 그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입력이 쭉쭉쭉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입력행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서 이곳 좀 보자고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성명 뭐라고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입력하고 수강 과목도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결석일수 이제 입력해주고 1차, 2차, 3차 하고 이제 점수들을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입력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아까 입력행을 구했을 때 6행으로 나왔죠. 해서 내가 폼에 입력한 그 내용이 이제 6행에 쭉쭉쭉 들어갈 거예요. 우리 성명은 우리 이제 B의 6번 셀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수강 과목은 이제 C의 6번 셀에 그리고 결석 일수는 이제 D의 6번 셀에 그리고 1차 점수는 이제 E의 6번 셀 그리고 2차는 이제 F의 6번 셀 3차는 이제 G의 6번 셀에 그리고 평균 값은 이제 H의 6번 셀에 쭉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평균 값이요. 이 평균 값은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1차, 2차, 3차 이 세 가지 점수의 평균 값을 정수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정수 값을 만들 때는 int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 세 가지 점수를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서 그 평균 값이 지금 H의 6번 셀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A열이 이제 1열이고요. B열이 이제 2열, 그리고 C열이 이제 3열, D열이 이제 4열, E열이 이제 5열, 그리고 F가 이제 6열, 그리고 G가 이제 7열, 그리고 H가 이제 8열.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이 성명은 6행 2열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은 이제 6행 3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결석 일수는 우리 이제 6행 4열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1차 얘는 이제 우리 6행 5열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우리 2차는 6행 6열에 들어가야 되고요. 3차는 이제 6행 7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6행 8열에는 우리 평균값 내가 계산한 거 그 값이 이곳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성명부터 시작해서 2열에 3열에 4열, 5열, 6열, 7열 하고 일씩 증가가 돼요. 그럼 요것도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죠.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입력행 구해놓은 거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써주면 되죠. 우리는 지금 폼에 입력된 그 내용이 엑셀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구한 입력행 2열부터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입력행 2열에는 요 컨트롤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 컨트롤 명부터 확인하자고요. 컨트롤 명을 확인할 때는 해당 컨트롤을 찍고 화면 왼쪽의 속성창에서 우리 이름 컨트롤 명을 여기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텍스트 상자니까 우리 txt 성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콤보 상자죠. 콤보 상자인데 앞에 보니까 수강 과목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CMB 수강 과목 그렇게 써져 있고 그 밑에 이제 컨트롤은 결석 일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 이제 txt 결석 일수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1차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는데 얘는 그냥 txt 1차요. 그리고 2차는 txt 그냥 2차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컨트롤은 txt 3차라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름들, 이런 제목들에 텍스트 상자면 txt를 붙이면 되고 콤보 상자면 이제 cmb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력행 2열에는 우리 성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txt 성명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점 찍어서 우리 밸류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 줄 쓴 거를 이제 복사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입력행 8열까지 이제 입력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복사해서 그 밑에 3열 거, 4열 거, 5열 거, 6열 거, 7열 거, 8열 거 하고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 번호 바꿀게요. 2열을 3열로, 그 다음에 4열, 5열, 6열, 7열, 8열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주고 그 뒤에 이제 컨트롤 명만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 입력행 3열에는 콤보 상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MB 콤보 상자의 약자 CMB라고 써주고 여기다가는 수강 과목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 밑에 칸은 txt 텍스트 상자니까 txt 결석 일수라고 써주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차, 그 밑에는 이제 2차, 그 밑에는 이제 3차,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평균은 이 세 가지 값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의 점수들을 전부 다 텍스트 상자에 이제 입력할 거고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우리는 어디다 집어넣었다? 입력행 5열, 6열, 7열 이곳에다가 다 집어넣었죠. 해서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뒤에다가 붙여넣기요. 그리고 또 붙여넣기요.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놓고 입력행 5열에는 이제 1차 점수가 들어있고 6열에는 2차 점수가 그리고 7열에는 이제 우리 3차 점수가 들어있겠죠. 이 세 가지 값들을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니까 싹 다 이제 더해줘요. 더해주고 나서 이 값들을 이제 세 과목이니까 나누기 3을 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 틀린 거죠. 왜?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나누기를 먼저 계산한다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보면 평균을 구할 때 각 과목들의 점수를 싹 다 이제 더한 다음에 나누기 과목수로 계산하잖아요. 해서 여기서 1차, 2차, 3차 이 점수를 먼저 더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점수를 더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로로 먼저 묶어 줘야죠. 이렇게 이제 가로로 먼저 묶어 줘야 얘네들을 먼저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해서 싹 다 이제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나누기 3 그렇게 해서 우리 평균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2차, 3차의 평균 값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이걸 이제 정수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int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 가로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얘네들을 싹 다 이제 int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식을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준 거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요. 얘네들을 먼저 더해달라고 얘네들을 싹 다 가로로 먼저 묶어준 거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은 거 요거 이제 계산하고 계산이 끝나면 이제 나누기 3을 해라. 그럼 이제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정수를 이제 우리가 출력해 주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int 썼어요. int의 가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해서 평균값 구한 그 식들을 싹 다 이제 int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쓴 거 요거 이제 복사 좀 잠깐만 할게요. 복사해 놓고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평균값 구할 때 그냥 에버리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게 궁금하면 직접 써보세요. 직접 써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AVERAGE 해서 에버리지로 요 세 개 값, 요 세 개 값을 우리가 이제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하기 대신 이제 쉼표로 구분해서 이 세 가지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셀에 입력된 거, 요 셀에 입력된 거, 요 셀에 입력된 거에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에버리지 가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요 가로는 우리 int 가로예요. 해서 지금 요 세 가지 점수를 우리 에버리지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우리 엑셀로 들어가게 해주고 평균값도 다 계산해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면 코드 쓸 건 일단 다 썼으니까 이제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자고요. 자, 우리 도구 모음 중에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성적 등록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이름부터 쓸게요. 이름은 여기다가 이제 이순신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수강 과목이요. 수강 과목은 여기서 코딩 중급 그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석 일수는 이제 3일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1차에 10, 2차에 10, 3차에 10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래서 이제 등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등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컴파일 오류입니다. 그렇게 떴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에버리지로 묶어서 평균을 구했죠. 평균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떴죠. 그러면 에버리지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우리 엑셀에는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가 있지만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잖아요. 여기는 비주얼 베이직에는 에버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정답과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실행시켰을 때 오류가 뜨면 안 되는 거고요. 오류가 안 뜨고 만약에 정답과 다르게 이제 입력을 했는데 결값이 똑같이 나왔어요. 만약에 결값이 똑같이 나오면 전부 다 정답으로 다 인정이 된다고요. 왜? 프로시저 문제는 한 가지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int 함수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정이 되면 무조건 int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게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든 간에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면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된다고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에버리지를 쓰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닫아버리고요. 맨 위에 보면 여기 정지 버튼이 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 코드 아까 제가 실행시켰잖아요. 실행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눌러주면 노란색 요게 이제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식을 쓸게요. 아까 맨 처음에 썼던 거. 요 세 가지 값을 싹 다 더하고 이제 나누기 3을 해서 우리가 평균 값을 구한 거 그 식이요. 그 코드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이제 다시 엑셀로 되돌아가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성적 등록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이순신 하고 이제 입력할게요. 이순신 하고 이제 입력해 주고 수강 과목은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 고급으로 바꿀게요. 데이터 분석 고급으로 바꾸고 결석 일수는 0일이다. 그렇게 쓰고 1차 100점, 2차 100점, 3차 100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등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등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제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들어갔고 평균 값도 이렇게 이제 100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얘는 제가 100 그렇게 썼으니까 평균 값을 구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는 int를 사용해서 정수값으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줬으니까 다른 사람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관순이라고 이제 입력해 주고요. 유관순은 이제 여기서 클라우드 우리 고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결석 일수는 이제 3일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1차 97, 2차는 이제 98, 그리고 3차는 10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등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보자고요. 1차, 2차, 3차 점수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소수점이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등록에서 클릭이요. 등록에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유관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갔고, 그때 이 세 가지 점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보면 98.3333 그렇게 이제 나올 텐데, 여기에는 정수값으로만 이렇게 이제 98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상 보니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그 데이터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결석 일수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런 점수들을 이제 입력하는데, 기존에 입력된 거 보니까 5, 그리고 92, 97, 그리고 100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로만 되어 있죠. 근데 결석 일수를 입력한다고 여기다가 이제 3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점수를 입력한다고 해서 97점이다 해서 점이라고 이제 입력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이제 숫자로만 되어 있었으니까 기존 데이터랑 똑같이 이곳에다가 입력할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렇게 이제 숫자로만 입력해라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학원생 성적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닫기 단추가 있대요. 자, 우리 성적 등록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 보니까 폼이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곳에 닫기 단추가 있죠. 이 닫기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래요.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떴어요. 지금 여기 이제 메시지 박스를 보니까 맨 위에 이제 타이틀, 제목은 폼 종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메시지의 내용 보니까 이제 시간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지상을 보니까 시스템에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지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폼 그림에서 우리 닫기 단추가 지금 여기 있어요. 닫기 단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CMD 닫기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해서 우리 닫기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요.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닫기 단추를 땅 하고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폼을 종료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MSG 박스하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내용을 써주면 되죠. 우리 이 메시지 박스 그림을 봤을 때 이곳에는 시간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스템에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타임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컴마 찍어주면 버튼의 종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확인 버튼 그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서 확인 버튼만 있을 때는 우리가 VB, OK, ONLY 하고 요거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쉼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타이틀 적어주면 되는데, 타이틀은 폼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폼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뜰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뭐라 그래요? 폼을 종료시켜라 그거죠. 폼을 이제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unload me 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 요거 두 줄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가 끝이에요. 그러면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엑셀 아이콘이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성적 등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고, 여기서 우리 닫기 단추요. 닫기 단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폼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타이틀 뜨는 거 맞고, 그리고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만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을 때는 폼이 종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종료가 안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끝나는 거죠. 얘가 이제 끝나냐? 이 폼이 종료가 된다고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메시지 박스가 없어지고 폼이 종료가 됐다고요. 우리 코드 다시 좀 보자고요.
코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VB OK only 요걸 이제 썼는데 얘는 기본값이에요. 메시지 박스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우리가 VB OK only를 써도 되고 생략을 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략하고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여기서 성적 등록 눌렀다가 여기서 닫기요. 닫기를 땅 하고 눌렀더니 똑같이 VB OK only를 생략을 해도 확인 버튼 요거 이제 하나 뜨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쓴 코드들 그거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쓴 그 코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코드 요거 이제 한 줄 써줬고 얘도 썼죠. 해서 동그라미 1번 코드가 요 두 줄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코드가 요 두 줄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문제 풀 때 요만큼을 썼는데 어차피 이만큼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똑같은 형태잖아요. 컨트롤 명하고 열 번호만 바뀌었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정답과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